예, 안녕하십니까. 노친구입니다. 예, 오늘도 아무 말 대잔치 하기 위해서 또 마이크를 켰습니다. 어, 그, 최대한, 요즘 그 병먹금이라고 하죠. 병먹금. 병신에겐 먹이를 주지 말자를 줄여서 병먹금이라고 하는데, 그 요즘 언론 그 정치 시사 관련 뉴스를 보면 맨날 진짜 그 병신들 먹이 주기 싫어가지고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얘기를 해야 되겠어요. 요즘 맨날 보면은 또 그 열심히 민주당에서 그 반일팔이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 새로 그 이 정부에서 이 관료나 공직자들 임명할 때마다 그 국정조사 또는 청문회라고 하고 이제 불러가지고 너 친일파지, 너 뉴라이트지, 막 이러면서 계속 그 공직자의 직무나 그 정책의 방향성에 대해서는 뭐 문의를 하지 않고 너 친일파지, 너 맨날 이런 얘기만 하고 있어요. 굉장히 저는 상당히 한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 직무 관련성 정책 방향성에 대해서만 질의를 하는 개혁신당의 국회의원들이 참 일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어떤 집단이나 어떤 그 뭔가 이 개인을 정의하는 단어가 있다고 쳐봐요. 근데 이 정의가 굉장히 모호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욕으로서 이거 제 채널이 워낙 작아가지고 노딱을 먹지는 않을 테니까 이 소형 유튜버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진정 아무 말 대잔치를 해봅시다 한번. 우리 개새끼란 욕을 많이 하잖아요. 개새끼. 저도 굉장히 많이 즐겨서 개새끼란 욕을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가 누구한테 이제 개새끼라고 욕을 할 때는 정말 쟤는 개의 자식이다라고 생각해서 개새끼라고 안 하잖아요. 그냥 굉장히 좀 도덕적으로 잘못했거나 정말 밉거나 뭐 이렇게 나에게 해악을 끼쳤거나 뭐 여튼 여러 가지 이유로 마음에 안 들어서 그냥 개새끼라고 욕을 하는 것이죠. 그럼 예를 들어서 근데 이렇게 또 한번 생각해 봅시다. 너 야 이 개새끼야가 아니라 너 개새끼지? 라고 질문을 하면 그래 나 개새끼야 라고 대답을 할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왜 그러는 건데? 대체 나한테 왜 그래? 뭔 소리야? 웬 개소리람? 보통 이런 반응이 나오겠죠. 너 개새끼지? 이러면은 야 이 개새끼야라고 하면 너 같이 욕이 날아올 테고. 이번 그 민주당의 국정조사나 이 청문회 같은 이 국회 파행을 보고 있으면은 딱 이거랑 정말 찰떡같이 어울리는 비유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너 친일파지? 이래놓으면 네, 저 친일파입니다. 누가 이렇게 얘기를 하겠냐고. 근데 자기들도 이제 너 친일파지라고 얘기를 하면은 좀 그러니까 너 뉴라이트지? 막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뉴라이트도 굉장히 모호한 개념입니다. 딱 부러지게 정의돼 있는 그런 집단이 아니에요. 원래 이 집단을 확실하게 정의를 할 수 있는 게 상당히 사실 경계가 모호해요. 확실하게 정의 내릴 수 있는 그 집단의 정의는 가족, 그 다음에 넘어가서 어디 학교 학생, 어디 도시 주민, 어디 나라의 국가의 국민, 이런 거는 확실하게 정해져 있는 그 규범이고 정의 내릴 수 있는 명제이지만 어떤 이 정치적이거나 아니면 또 어떤 성향, 예를 들어서 다른 예를 들어볼게요. 축구를 굉장히 좋아하는 한 열성적이야. 진짜 매번 경기 있으면 경기장 매번 찾아가서 응원도 하고 거기서 이제 맥주 한잔 마시면서 응원하다가 자기나 상대 팀 선수한테 막 욕도 하고 막 감동 욕도 하고 막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한테 저 새끼 훌리건이네라고 하면은 또 그거 애매하거든요. 훌리건이랑 굉장히 비슷한 모습이지만 저 새끼 훌리건이다 라고 하면 굉장히 애매하단 말이에요.
약간 훌리건보다는 좀 가벼운 맛인 축구 열성 팬인데 그 적어도 축구 선수를 총을 쏘진 않았잖아. 물론 이제 그냥 추갈못, 스알못인 제 시각에서는 그냥 훌리건이랑 뭐 별 차이가 없지만 그렇습니다. 이 뉴라이트라는 단어도 굉장히 그 바운더리가 모호해요. 뚜렷한 경기가 없는 하나의 어떤 정치 이념을 가진 집단입니다. 근데 이제 자기들 딴에 그 뉴라이트는 무조건 친일파라고 그냥 자기들끼리 정의를 해.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진 게 아니야. 그래놓고서 자기들끼리 뉴라이트는 친일파다라고 딱 정의를 그어놓고서 상대방한테 너 뉴라이트지? 라고 하면은 자기들끼리 뉴라이트는 친일파라고 정의 내려놓은 거를 남들도 알아. 그러면 그 질문 받은 사람은 뭐라고 하겠어요? 저 뉴라이트 아닌데요? 라고 하겠죠. 왜? 자기는 친일파가 아니니까. 내가 네, 맞아요. 저 뉴라이트예요. 라고 하면은 바로 그럴 거 아니야. 아우, 저 새끼 친일파네. 왜냐? 나는 이 질문한 사람은 뉴라이트는 친일파라고 정의를 내렸으니까. 이 굉장히 비슷한 예로 그런 게 있습니다. 한국의 저출산 문제를 얘기하거나 그 여가부, 여성가족부의 문제를 이제 들추거나 그리고 이제 그 상당히 지금 그 현재 대한민국 사회의 그 남녀 갈등. 저는 남녀 갈등이라는 말도 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그냥 남성 탄압이 맞는 단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숱하게 이루어지는 남성 탄압에 대한 사회 현상을 얘기를 하면 뭐라 그래요? 뭐 일배남 막 이런 얘기하고 도태남이라는 얘기를 하죠. 예. 그냥 다 도태남이라 그러잖아. 일배남이라 그러고. 이 사회 전반적인 잘못된 현상을 얘기를 하는데 그냥 그렇게 규정을 지어버리잖아요. 이런 거는 개인이 혼자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는 막을 수가 없어요. 그건 제가 막을 수가 없으니까. 막을 수도 없고 막아서도 안 되고 그 사람들이 뭐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런 그 남성 탄압적인 대한민국 사회 이슈를 제가 얘기를 할 때 저한테 도태남이네 일배네 막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해서 뭐 그렇게 생각하라 그래요. 하지만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과 제가 그런 사람이냐는 별개의 문제죠. 뭐 좋습니다. 뭐 그냥 뭐 그래요. 뭐 저 일배하고 뭐 도태남 하죠. 그런다고 저한테 그렇게 규정을 짓는다고 해서 현재 사회에 존재하는 남성 탄압이 사라지는 게 아니죠. 그러면 뭐 문제가 해결이 됩니까? 다시 그 처음 서론으로 돌아가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이번에 그 노동부 장관으로 임명된 김문수 과거 경기도지사였던 사람에 대해서 막 굉장히, 뭐, 뉴라이트네, 뭐, 친일파네, 막 이런 얘기를 하면서 뭐 열을 내요. 근데 이제 대부분의 공직자나 관료 임명된 사람들은 그냥 이렇게 아무 말 못하고 우물쭈물 하고 있었는데, 그, 김문수는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일제시대 때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국적은 일본인이었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막 떼굴떼굴 구르더라고. 막 그 그 질문한 민주당 의원이. 그리고 이제 그거를 보아왔던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 그리고 민주당을 지지는 하진 않지만 대다수 약간 그런 반일주의라고 합시다. 반일주의에 경도된 사람들이 그 장면을 보고서 막 떼굴떼굴 구르면서 뭐 화를 내더라고요. 근데 막 그러면서 그 사람들은 반박을 해요. 그 임시정부는 1919년에 세워졌는데, 그 임시정부 이후에 살아왔던 사람들도 어떻게 일본인이라고 할 수 있느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1919년 이후에 한반도, 뭐, 예를 들어서 뭐 제 고향으로 빗대가지고, 뭐 저기 대전이나 충남에서 태어난 한 사람이 있다고 쳐봅시다. 이 사람은 1923년에 태어났어요. 일제시대에 태어나서, 일본이 세운, 뭐 학교를 다니고, 또 좀 나이 먹어가지고 성인이 돼서, 뭐 22년에 태어나서 성인이 되면은, 뭐 42년이죠? 아직 해방이 되기 전이죠? 뭐 그래가지고 또 뭐 이렇게 무슨 일을 해야 되나 고민하다가 나름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어디 그 일본이 설치한 뭐 관공서에 들어가서 뭐 어떤 공무원으로서 일을 했다고 쳐봐요. 이 사람은 그냥 일본인으로서 생각을 하고 살아온 거예요. 이 사람한테 친일파라고 할 수 있습니까? 이 대다수 소시민들은 그 독립운동에 직접적으로 막 관여하지 않고 그냥 한반도에서 일상을 살아갔던 사람들은 어차피 일제시대였기 때문에 일본인의 신분으로 살아갔었어요. 그때 당시의 사람들은 조선인도 아니었고, 대한민국 사람도 아니었고, 그냥 일제시대에 살아갔던 사람들이라고. 그러다가 이제 좀 해방이 되고, 또 이제 그 격동의 세월을 걸쳐오면서, 자연스럽게 또 자기가 원하지도 않았는데, 또 이제 대한민국 사람으로 국적이 바뀌었겠죠. 남한에 있던 사람들은. 북한에 남았던 사람들은 또 자기가 원하지도 않았는데 북한의 국적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거나 아니면 지금은 사망했거나 뭐 그렇게 됐겠죠. 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여러분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은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해서 대한민국 사람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죠.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뭐 일본이나 미국에서 태어났으면 자연스럽게 일본인, 미국인으로서 살아가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 고려시대 때, 그 고려시대 마지막 공민왕인가? 그래서 이제 그 마지막에 당나라였나?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그 이성계를 세워가지고 저기 원정을 보냈는데 이성계가 이건 다 죽는 길이라서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조선을 세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고려시대 때 살았던 그냥 소시민들은 자연스럽게 국적이 조선인으로 바뀌었겠죠. 그렇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조선으로 살다가 일제가 병합을 해가지고 자연스럽게 일본인이 된 거예요. 그렇게 살아갔고 1919년에 상하이 임시정부가 세워졌다고 해서 그거는 이제 상하이에 설치된 임시정부인 거고, 실질적으로 국가는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뭐였더라? 제가 철학자 이름은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사람이 그 얘기를 했어요. 국가는 3요소가 갖춰질 때 국가라고. 뭐 다들 아시죠? 이거는 뭐 다 공교육 때 배우니까. 국가의 3요소가 뭡니까? 국민, 영토, 주권이잖아요. 이 정부는 국가가 아니에요. 정부만 있는 건 절대 국가가 아닙니다. 1919년에 세워졌던 상하이 임시정부는 그냥 정부만 있었어요. 그 정부의 지배를 받는 국민도 없었고, 그 정부가 지배하고 있는 영토도 없었고, 그리고 그 정부는 마찬가지로 영토와 국민이 없었기 때문에 그걸 행사할 주권도 없었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또 그렇게 반론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는 그 철학자이자 법학자인 그 사람이 주장한 3요소일 뿐이고, 실질적으로 그거는 그 사람의 주장일 뿐이지, 또 우리가 생각하는 국가는 그게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 입장 바꿔 생각해 봅시다. 그러니까 지금도 전 세계 어디선가에는 항상 독립하자고 하면서 이렇게 싸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우리 쉽게 얘기해 볼까요? 여기 그린란드 있죠. 다 아시죠? 그린란드. 그 덴마크의 부속 도서인 그린란드. 그린란드는 지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덴마크죠? 그린란드는 국가가 아니니까. 근데 덴마크에서 독립하겠다고 지금 무장투쟁까지는 하고 있지 않은데 갈등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지금 그린란드 국가로 인정해줘요? 아니죠. 마찬가지로 우리 영국 하면은 이제 그냥 막연하게 저기 프랑스 도버 해협 건너편에 있는 그냥 그 원조 섬나라 막 이렇게만 생각하고 있잖아요. 영국도 연합이에요. 잉글랜드랑 스코틀랜드랑 웨일즈랑 그리고 아일랜드 이렇게 4개 각각 떨어진 국가들이 연합한 게 영국이거든요. 좀 요즘은 좀 덜한데 우리가 한창 대한민국에서는 열심히 평화롭게 지내던 1980년대, 9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아일랜드는 아일랜드 독립 무장전선이라고 해가지고 막 테러 일삼고 총을 들고 막 진짜 막 싸우고 막 그랬어요. 그때도 활발했습니다. 하지만 대외적으로 우리는 그 아일랜드를 별도의 국가로 인정을 해줬냐고. 그냥 영국 안에 있는 하나의 지방이지. 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때도 우리 일제시대도 마찬가지였어요. 아, 그래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은, 아, 저 새끼 친일파네, 또 뉴라이트네. 아, 그렇게 얘기하라고 하세요. 그런다고 사실이 바뀝니까? 그때 일제시대에는 우리 상하이에 임시정부가 있었지만, 국가는 아니었다고. 정부는 국가가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얘기한 걸 가지고 화를 낸다고 해서 뭐, 과거가 바뀝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 그게 뭐 기분 뭐 좀 언짢을 수 있어요. 자존심 상하고 이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는 이 한반도가 일제 시대 그 병합이 돼가지고 지나왔던 역사들이 마음에 안 들 수는 있어요. 기분이 좀 언짢을 수 있지. 하지만 이 국정을 운영하고 나라를 운용하는 그 지도자들이 뭐 그런 국민의 기분에 공감하고 공감해줘서 국민 기분을 헤아려서 나라를 운영을 해야 됩니까? 아니죠. 이 국민 기분을 따져서 나라를 운영하는 나라들은 이게 올바른 의사 결정이 안 되고 다 좋지 않은 결과를 맞이합니다. 대표적인 게 뭐 이제 뭐 사회주의 채택한 국가들 뭐 그런 나라들이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기분을 나빠할 필요가 있나 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우리 진심으로 막 이렇게 매일 밤에 잠들기 전에 지금 이제 거진 한 좀 있으면은 이제 한 70년 돼가나? 전에 있었던 일제시대에 대해서 막 우리 막 진심으로 막 이를 뿌득뿌득 갈면서 막 와신 상담하면서 막 쓸개집 핥으면서 우리가 일제를 복수하기 전까진 나는 절대 잠들 수 없다 하면서 막 잠들기 전에 막 그렇게 막 날밤 지새우고 막 출근해서도 매일 일제에 대해서 막 화를 내고 살아요? 저는 살면서 그런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저는 일제 오토바이도 타고 있고, 일제 되게 좋아합니다. 아무런 생각이 없어요. 그리고 그게 왜 대체 국가의 중대한 사항을 운영하는 이 관료나 공직자들을 검증하는데 그런 우리나라가 조선시대 때 반도에서 살아가던 조선시대 아니야? 일제시대지? 일제시대 때 살아가던 조선인들의 신분이 국적이 어디였느냐 뭐 이런 걸 가지고 옥신각신 따지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게 정말 세금이 아까운 거지. 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게 진짜 중요한가? 누군가에게는 중요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진짜 막 역사 민족 사관 막 이런 걸 가지고서 이제 그게 주 직업인 사람들한테는 중요할 수 있어. 근데 아니잖아요. 지금 노동부 장관한테 대체 그걸 왜 물어보는 거야? 정말 뚱딴지 같은 소리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해요. 과거를 있는 사실을 인정하지 못하고 그걸 붙들고 앉아있으면 그게 미래로 가는 길일까요? 역사를 믿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는 그런 말을 하죠. 근데 그걸 신채호가 얘기했다고 한 사람이 있고 안창호가 얘기했다는 사람도 있는데 신채호나 안창호는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고 하면서 왜 그렇게 6.25는 잊으려고 하는데? 응? 중국이 대한민국을 침략한 역사는 왜 잊으려고 하는데? 안 그래요? 꼭 그런 사람들 보면 중국이랑 북한에 대해서는 굉장히 우호적이더라고요. 제가 먼저 딜한 거 아닙니다. 나 같은 얘기하는 사람들한테 지들이 먼저 친일파라고 얘기할게 그냥 물어보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는 일본이랑 미국이랑 사이좋게 지내면서
동아시아에서 자유주의 진영을 공고히 하고 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일본이랑 계속 그 자꾸 이렇게 적대 관계를 유지하면서 뭐 이렇게 그거를 가지고서 국가 중대사를 논의하는 자리에 끌어오면은 그게 미래에 무슨 도움이 되는데? 혹자는 이런 얘기를 해요. 아니, 일본이 제대로 사과를 한 적이 없지 않냐. 아이, 그렇지 않습니다. 일본은 우리나라의 일제시대로 한반도 강제로 병합한 과거에 대해서 10번 이상 사과를 했어요. 아, 이거 검색하면 다 나옵니다. 저기 사람들 많이 좀 오해하는 게 있는데, 일본은 공식 외교 채널로 숱하게 사과를 한 역사가 있어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이승만이랑 박정희가 돈도 뜯어와가지고, 막 이렇게, 도로도 깔고 제철소도 짓고 했고, 우리나라 숱한 대기업들이 가가지고 이제 돈도 제대로 못 주면서 기술도 전수받고 그랬습니다. 일제 시대 때 우리가, 그리고 사실 일반 소시민들은 조선 시대보다 일제 시대가 살기 좋았어요. 조선 시대 때 대다수의 국민이 노비였다니까? 노비의 신분으로 열심히 지주 밑에서 소장농으로 열심히 농사 지어봐야 하루에 쌀밥 한 그릇 먹기도 힘들었고, 평균 수명이 40세를 간당간당 했어요. 막 35세인가 그래서 조선시대는. 근데 일제시대가 오면서 이제 뭐 이렇게 길거리에 똥오줌도 사라지고, 상하수도 개념이 오면서 이제 대다수의 사람들이 깨끗한 물 쓰고, 이 양의학이 도입이 되면서 병원과 보건이 도입이 돼가지고 일제시대 때 급격하게 평균 수명이 상승해가지고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55세인가 60세인가까지 평균 수명이 올라간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일반 소시민 입장에서는 일제시대가 더 살기 좋았을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타국의 지배를 받는 게 옳았느냐, 일제가 진짜 그 조선시대 사람들을 위해서 그렇게 했느냐는 다른 문제예요. 저는 사실만 놓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 이런 얘기 하면 친일파라고 그래요. 친일파라고 합시다. 그래요. 그럼 나한테 친일파라고 프레임 씌운다고 그때 있었던 역사적 사실이 사라지냐고. 어쩌다 보니까 또 이렇게 또 길게 떠들게 되었는데, 제발 좀 지겨운 반일, 친일, 이런 얘기 좀, 정치권에서 얘기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그런 얘기 할 때냐고, 지금. 대한민국에 산적한 문제가 한두 개가 아닌데, 의료, 국방, 소방, 치안, 교육, 모든 분야가 지금 무너져가고 있는데, 지금 그런 문제를 따질 때냐고, 지금. 제가 이런 얘기 한다고 해서, 정치인들이 볼 일은 없겠지만, 그래도 할 말은 해야겠습니다. 오늘도 아무 말 대잔치 들어주셔서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또 좋은 화요일 밤이 되시기를 바라고 항상 건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친구였습니다.